미녀 탤런트 변서정이 자살 서동에 얽혔었다는데 그 진상은 무엇인지 영화배우 이동준이 겪은 압구정 독립군 시절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성윤입니다. 네, 이제 8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요. 네. 올여름 너무 더워가지고 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말 물어보기가 아주 죄송스러울 정도예요. 네, 정말 그래요. 네, 저희들이 여러분들 좀 더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타디오 분위기를 이렇게 좀 시원하게 바꿔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이런 때일수록 침착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여름을 보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밤 저희 TV는 살아있고와 함께 보시죠. 아주 시원한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손님입니다. 맑고 투명한 눈빛이 아주 매력적인 분이시죠. 변소정 씨입니다.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야, 이거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시원해 보여요. 네, 무슨 선물도 그래요? 들고 나왔네요. 네. 네, 오늘 재경이 찾아주신다 그래가지고요. 만나면 주려고. 아, 이건 친구한테 줄 선물이고 우리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이 삐는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제가요. 국민학교 때 집에 이쁜 핀이 있으면 머리에 다 꽂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경이가 저 보면은 기억나라고요. 네. 그동안 또 이제 드라마 조금 쉬셨는데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 덕분에 더운 여름에 푹 쉬었거든요. 네네. 9월 달에 시작한 주말 연속극 K2TV에 나오거든요. 네. 딸 부잣집, 그 넷째 딸 역 맡았어요. 역시 딸 부잣집에 넷째 딸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오늘 만날 재경이라는 친구는 또 왜 이렇게 만나고 싶으세요? 재경이가 국민학교 때 저랑 제일 친했거든요. 네. 별명이 히프킹인데 좀 찾아주세요. 히프킹이 히프가요. 저보다 굉장히 많이 컸어요. 저희 반에서 제일 큰 것 같았어요. 그 우리 임성민 씨 정도? 아이, 뭐 저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히프킹 김재경 씨를 꼭 만나야 되겠다. 네, 그럼 김재경 씨가 어떤 분인지 저희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맑고 투명한 눈동자, 그리고 갸냘픈 몸매, 어쩐지 보호해주고 싶은 여자, 탤런트 변서정.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예뻐서 별명이 공주였다는 그녀의 사춘기 시절은 과연 어땠을까? 꿈 많던 사춘기 시절, 내가 제일 괴로워했던 시간은 바로 점심시간. 야, 맛있는 거 좀 싸와라. 소장이도 못 싸왔냐? 이게 뭐야? 소장이도 김치 물에 씻어왔구나? 아니야. 그건 물김치야. 이게 물김치야? 너 한국 가면 맞긴 맞냐? 야, 우리 소장이 김치도 물에 씻어왔어. 매운 것을 못 먹던 나는 항상 아이들의 놀림감이 됐고, 재경이는 그런 내 모습을 늘 안타까워했다. 그날 재경이 손에 이끌려갔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동네 분식집. 소장이 너 진짜 안 먹을 거야? 아니야. 밥 먹잖아. 재경이의 단호한 눈빛에 눈물까지 흘려가며 쫄면 한 그릇을 해치웠고, 재경아, 맛있다. 그래, 이거 다 먹어야 돼. 그 덕분에 매운 것을 안 먹던 나는 버릇을 완전히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진짜 금방 안 오시는 거지? 걱정 말라니까. 그게 뭔데? 재밌는 거야. 일단 봐. 이거 우리들은 보면 안 되는 거잖아. 괜찮아. 봐. 이게 무슨 여자가 옷을 보는 비디오네요. 저거 파라다이스인데요. 저런 장면 저희 못 봤어요. 화면이 안 좋아서. 아니 근데 저 어렸을 때도 저런 비디오 봤어요? 저희 집에 비디오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 비디오가 꽂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경이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좀 보려고 딱 화면이 좋아지면은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부모님들이 오셔서. 제일 중요한 장면만 꼭 놓쳤어요. 그 다행이죠. 왔구나. 너도 뭐 좀 먹었니? 네,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자. 그래. 재밌게들 놀고 있어. 네, 애들 앞에서는 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화면이 제대로 나오네. 어디 화면 한번 봐. 이거 뭐 또 이상한 것만 이렇게 보시네. 네. 이때 또 나타나세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 밖에서 저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화면이 안 좋다가 딱 좋아지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속에서는 막 보고 싶은데 막. 언니가 많던 재경이는 뭐든지 나보다 앞서갔고 나는 그런 재경을 무척 부러워했다. 엉덩이가 크다고 해서 히프킹이라고 불렀던 재경이. 재경이와 나는 그렇게 친자매처럼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춘기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겐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재경이? 왜 그래? 어디야? 응, 알았어. 재경아! 시험을 못 봐서 낙심하고 있던 재경이가 울며 내게 전화를 했던 것이다. 나는 약을 먹고 쪼그리고 앉아있던 재경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재경이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게 뭐야? 너까지 시험 못 봤다고 이래서 해야 되겠니? 아니야, 난 살 가치가 없어. 이건 무슨 약이야? 소정아, 재경아. 그날 우린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나와 사춘기의 열병을 함께 앓던 재경이. 재경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변소정 씨 나오신다고 그럴 때 이 얘기 듣기를 변소정 씨의 자살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에요. 재경이가요. 어. 저기는 재경이가 전화해서 제가 나갔다고 돼 있는데요. 재경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공부를 재경이가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잘했었어요. 근데 시험을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앞두고 거의 앞두고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못 봤었나 봐요. 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었대요. 아, 약을 먹고 찾아온 거예요? 예, 약을 먹었대요. 무슨 약을 먹었던가요?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콜라에다가 그때 텔레비 선전 보면은 구강청정제라고 먹으면은 안 좋대요. 근데 가그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콜라에 타가지고 몇 잔을 마셨는데 계속 먹어도 죽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랬군요, 보니까. 아니에요. 그때 생각으로는 진짜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놀이터 보면 미로가 있었거든요. 거기 쭈그리고 재경이가 집이 강남이었는데 저희 동네 와가지고 거기서 유서 다 써놓고 유서를 10통이나 썼나 봐요. 저한테 주는 것이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미로에서 죽는 걸 기다리는데 죽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뭐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춘기 때 한번 거쳐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연 화면 보면은 상당히 그 친구분이 아주 강압적이고 막 매운 것도 먹어라 이럴 정도인데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땐 찾아오고 그랬던 모양이죠. 강압적이기보다는 저보다는 좀 강했어요. 애가 언니들이 많아가지고 언니가 4명이거든요. 제가 출연하는 드라마처럼 딸이 5인데 막내였는데도 언니들이 많아서 이제 굉장히 생각하는 것도 조숙하고요. 국민학교 때 걔가 시를 쓴 게 있어요. 고독이라고 시를 썼는데 국민학교 때 예,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목이 고독이에요. 고독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그 시를 선생님이 읽으니까 막 깔깔대고 웃었거든요. 우린 이해를 못하니까요. 근데 나는 고독하면 고독할수록 더 고독해지는 것이므로 그렇게 되다가
나는 오늘도 고독을 씹는다.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단어밖에 나이란 게 없군요. 결국 고독한 씨가. 그런데 정말 변수정 씨가 이렇게 매운 것을 못 드셨어요? 예, 못 먹었어요. 예. 그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안 가르쳤어요? 먹으라고는 그러시는데요.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은 김치 없으면 못 먹는데 네. 그 친구분이 다 가르쳐 준 네, 거예요? 다 예. 가르쳐 친구 준 때문에 거죠. 바뀌셨군요. 예. 아까 그 비디오 건 말이에요. 예. 그 그 청소년이 그런 거 보면 정말 안 글쎄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자연화 면에서는 그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요. 진짜 국민의 저희 집에 비디오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친구 집에 갔는데 저는 비디오가 어른들만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야한 듯한 장면만 나오려 그러면 화면이 막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화면이 좀 좋아진 듯 싶으면 부모님이 딱 오셔가지고 뭐 먹을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은 그 비디오 내용을 거의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 정도 되면 얘들이 봐서 안 좋은 게 나오지 그럼 들어오시고. 그럼 아예 못 보게 하시지 꼭 보다가 재밌는 장면 나올 거예요. 그 재경이라는 친구가 그 당시 상당히 조숙했던 모양이죠. 몸이 많이 저희들보다 성숙했다 그럴까요? 굉장히 글래머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살이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쪘는지 빠졌는지. 히프는 여전히 통통해요. 그 상상을 하시기에 키는 얼마 되실 것 같으세요? 키는 저랑 비슷하게 큰 편이었어요. 윤소정 씨가 지금 키가 167이요. 167, 그럼 키는 한 167 정도 되고 히프는 사이즈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변소정 씨보다 크죠? 크고 통통하고 이쁠 거예요. 지금 나오셔도 네. 그리고 이빨 양쪽에 여기 덧니가 나서요. 잘하는 애들은 드라큘라라고 그랬어요. 웃을 때 이빨이 여기 이렇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 이빨은 아직도 뭐 뽑히지 않은다면 그냥 있겠네요. 교정을 몇 번 한다고 입에 끼고 다녔는데 네. 꼭 깨트리거나 뭐 어떻게 잘못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이 예. 이뻐졌을지 안 그러면 이뻐졌을지. 지금이 어떻게 됐는지 네, 그 저희도 알아봐야 상당히 되겠네요. 궁금하죠. 네. 지금 비밀의 문 뒤에 와 계시는데 예. 재경이가요? 네. 네, 만나볼까요?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네, 자리에 좀 앉으시죠. 변했지. 나 못 알아보겠지. 내가 행복했어? 그럼. 얼마나 생각 많이 했는데. 왜 울어? 전화 우리 집 그대로인데 왜 전화 안 했어? 이사 가실 줄 알았지. 희진이 언니는 왔어 오늘? 아니 안 왔어. 집에 있어. 왜 울어? 나도 우리 더 이쁘셨다. 이쁘셨지? 이쁘셨다. 그만 말해. 별말을 다 하고 있어. 전 죄송하지만 저 들어오실 때부터 네. 계속 한 곳에 시선이 집중돼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분이 더 크세요? 전 남자 눈이라 잘 모르겠는데 두 분이 별로 안 크신 것 같아요. 글쎄 히프킹인지 일로 옮겨온 것 같은데 오히려. 목소리는 그대로인데요. 많이 변한 것 같아. 더 이뻐진 것 네, 같고. 뭐 드라큘라도 아닌데요. 네. 교정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안 잊어버리고. 근데 김재경 씨는 그럼 예전에 비해서는 몸이 많이 마르신 거예요? 네, 들어오는데 많이 빠졌어요. 우리 변소정 씨가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 네. 네. 그럼 어느 정도나 빠지세요? 키는 뭐 거의 비슷하신데요, 정말. 약간 중학교 때 많이 국민학교 중학교 때 많이 쪘고요. 저도 그때는 통통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때 아까 선생님 가면 고독씨 얘기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기억 안 나. 맞아 기억이 근데 뭐 안 나. 기억은 나고 안 날 게 없을 것 같아요. 전부 고독만 들어가더라고요, 시에. 네, 근데 그랬을 때, 내가 그래서 그랬나 보다. 고등학교 때 굉장히 뭐 철학이 어떻고 막 그래서 그때 많이 빠진 게 지금 예. 그래요. 아까 보니까 또 자살 소동도 있었는데 아. 그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혹시 그거를 가글 타서 먹었는데 네. 죽질 않더라고요. 왜? 근데 가그린을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정말 못 들어봤거든요. 글쎄요. 아니 왜 그때는 한창 처음 나왔을 때인가 봐요. 근데 집에서 네. 가그린을 하면 가끔 가다게 먹으면 사용 방법이 읽잖아요. 네. 읽는데 그 뭐 마시면 안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이 이거 마시면 큰일 나는 거다. 그래서 가그린 하면서 이제 마시면 막 어떻게 다 마시면 막 큰일 났다고 막 뱉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콜라를 거기다 첨가한 건 왜 콜라를 첨가했어요? 가그린 맛이 없어요.
아, 맛있으라고 콜라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어서 약을 드시는데도 맛이 있어야 되겠다. 네, 정말 죽을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근데 오늘 두 분이 다 이렇게 선물을 갖고 나오셨거든요. 네. 이거 고추장이야. 고추- 너 잘 먹니? 그 고추장이에요? 너무 네. 저 그 변소정 씨 건 뭐예요? 이건요 저 화장품이요. 네. 저 그때는 화장을 우리 안 했었잖아요. 근데 예. 제가 좀 조숙한 편이었고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이게 서로 주고 받고 하세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맛있게 아니 지금 그 이 프로그램을 그 한 3개월째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도 또 이렇게 예. 선물 갖고 와서 네, 서로 교환한 건 처음이죠? 다음 주는 우리도 나와서 하나씩 네. 해가면서 진행하는 준비해 거죠. 주세요. 풀렸나 봐요. 근데 왜 고추장을 가져오셨어요? 이제 잘 먹나 싶어서 한번 먹어보라고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매운 거는 못 먹었는데 매운 건 네. 먹도록 가르쳐 줬으니까 아 상당히 예. 의미 네. 있네요. 네. 그런데 그 학교 다니던 시절에 우리 변소정 씨는 어땠습니까? 표정이요. 되게 얌전은 했었는데 뭐 춤추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학급에서 춤추는 일만 생겼다 그러면 하선이가 도맡아서 다 했고요. 기억 안 나? 아, 왜 안 춤을 나지? 잘 추세요? 춤 엄청 잘 췄고 예. 좀 기억나는 게 그 체육 시간에 그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 우리는 보통 막 이러고 뛰는데 효정이는 이렇게 하고 뛰었어요. 이뻐 보이려고. 또 보이려고. 근데 그런 거 기억나고 그래요. 춤을 잘 춘다 그러는데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여기서? 춤을 부탁을 드리기는 저는 아직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닐 때 혹시 우리 변소정 씨 무슨 별명 같은 거 없었습니까? 효정이의 별명은 그냥 이쁜 거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름 가지고 놀렸어 남자. 뭐, 이름 가지고. 아, 성 때문에요? 성이 그래가지고 네. 뭐 변소 뭐 그렇죠. 뭐 그런 별명이야. 뭐 이름으로 오는 네. 건 많았고. 뭐 그런 히프킹 이런 거였어요. 식으로 와닿는 그런 건 건 없었어요. 네. 회장님 때 제가 말도 별로 없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공주. 그리고 아까 그 재연 화면 예. 보면서 이렇게 상당히 궁금했던 게 말이죠. 약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그때 강한 그 의지가 있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변소정 씨한테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그랬어요? 내심 죽고 싶지가 않았나 봐요. 그냥 소정이한테 그 마지막으로 소정이를 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린 마음에 되게 드라마틱한 게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죽을 때 소정이 옆에서 울고 있으면 얼마나 드라마틱할까 그런 생각도 네. 했었고 나 기억나네. 내가 너한테 나 죽으면 백합 보물이 한 송이 갖고 와 막 그랬었잖아. 기억 안 나? 유서 열통 쓴 건 기억나는데 무슨 꽃 가져오라 그런 건 기억나. 난 백합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백합 봉우리 핀 거 아무 포장도 하지 말고 꼭 한 송이 꼭 갖고 와줘. 그래서 너랑 나랑 막 울었잖아. 꽃 가져오라. 기억나. 그 머리에 지금 달고 있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이거요. 그건 백합꽃 아니죠? 이건 남사롱이라고요. 네. 남대문에서 예. 산 거예요. 권수정 씨가 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도 예뻤으니까 남자친구가 많았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한번 많았을걸요?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아니 저 남자친구 없었어요. 속으로는 아니야. 사귀고 싶었는데. 아니 내가 하는 것만 해도 지금 한 2명? 내가 아는 것만 해도 그래서 나는 한 10명 이렇게 얘기 나올 줄 알았어. 2명이요? 예. 아니 내가 알기엔 너 중학교 때 어때 오빠 있었다고 막 편지 보여주고 막 그랬었잖아.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얘기한 줄 알고 국민학교 때는 없었고요. 네. 그땐 다 반항급 치고 남자친구. 교회 오빠가 저한테 편지를 제 동생이랑 같은 학교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오빠는 3학년이고 제 동생은 2학년이고 그래서 네. 쪽지를 주면은 동생이 저한테 줬어요. 네. 그러면 쪽지가 그 친구들은 네.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어머 현정이 표정이요. 한정이야? 그때 어머. 좀 비교적 어머, 얌전하고요. 예뻐졌다. 그리고 그때도 예뻤어요. 그래서 주로 그 동네에 사는 오빠들이 좀 많이 따라다니는 편이었는데요. 소정이는 별로 관심이 없어하는 것 같은데 오빠들이 자꾸 저한테 소정이한테 뭐 편지도 좀 갖다 주라 그러고 얘기도 좀 전해달라 그러고 그래서 좀 피곤했었죠 제가.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우리 3명이서 꼭 소정이 집에까지 바래다 줘야지 안심이 될 정도로 그때 소정이가 좀 저희 속을 많이 썩였어요. 요즘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얌전한 모습인데요. 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서 이제 밤에 춤을 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앞에 무대에서 누가 격렬하게 춤을 추고 있는데 보니까 소정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춤추는 그런 발표 시간이나 그럴 때는 굉장히 과감한 모습을 보여줘서 친구인 저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지금도 옛날에 그런 모습을, 그런 활발했던 모습, 그런 과감한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상당히 좀 발랄하고 활동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 아까 임성민 씨가 춤추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랬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말 들어보니까 네, 춤 잘 추시는 것 같은데. 국민학교 때는 잘 췄죠. 그땐 다 못 췄으니까. 근데 국민학교 때 잘 탁월했어요. 춤추면 지금도 잘 춰요. 네, 감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는요, 막 애들이 떠밀면 밀려나갔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지금도 또 밀어주세요, 이렇게. 또 예, 음악 밀어주시면. 부탁합니다. 예, 예.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 정도 저 춤을 추셨으면은 혹시 무용 전공하진 않으셨어요? 무용 전공했죠. 아 전공하셨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변소정 씨랑 드라마를 한 2편 해봤는데 예. 상당히 안전해요 평상시에. 근데 음악엔 못 견디더군요. 음악만 나오면 못 견뎌요. 두 분 이제 앞으로 계속 서로 연락을 하실 거죠? 그래야죠. 당연하죠. 네. 지금 친구들 그 주소를 주소를 알고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네, 방송에 내보낼 수가 네.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방송 끝난 다음에 저희가 메모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네 분이 4인방이셨다면요. 네, 네 명이 같이 만나야죠. 네, 앞으로 네 분이 열심히 만나시고요.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방송에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V는 사랑을 싣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연 보내주셨죠? 네, 여러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난주에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 현장으로 직접 가볼까요? 네, 먼저 전남 고흥에서 송오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송오기 씨는 1971년부터 72년 사이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단 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전우 송기호 씨, 김기찬 씨를 찾고 계십니다. 송오기 씨는 군 복무 중에서 결혼을 하셨는데요. 두 친구분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가마 대신에 등에 업고 식장까지 가셨고 또 함도 지고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야, 아야, 정말. 야, 아유, 아이고, 되겠다. 야, 진동이구나, 야, 아까가. 아유, 아유, 정말 이런데겠다. 야, 아까 나 사진 보는데. 야, 야, 근데 어떻게 기사님 못 찾아냐? 제가 친구들 찾고 싶은 거는 1960년도에 HLKP 기독교 방송국의 합창단으로 있으면서 그 사진을 짬피 찾아가지고 그 친구들 찾고 싶고 또 선생님도 찾고 싶고 근데 그건 1년 가까이 제가 방송할 아유 선생님 아유 선생님 얼굴 잘 모르겠네, 잘. 아유. Not a sound from the pavement. Has the moon lost her memory? She is smiling alone in the lamplight. The withered leaves collect at my feet, and the wind begins to. 정거돈 씨는 그 선생님 사모님이 저희 방송을 보셔가지고 네. 좀 세월은 흘렀지만 만나는 그 즐거움을 맛봤고 송기호 씨, 송오기 씨는 이름이 두 분이 비슷하세요. 예. 군대에 있으면서 그 함도 지어주고 또 업고 들어가는 그런 네. 아주 우정이 깊은 친구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못 만나는 동안 머리숱도 많이 없어지고 얼굴에 주름살 많이 갔네요. 두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흐뭇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 손님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액션 스타죠. 이동준 씨입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저 변소정 씨는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핀을 많이 하고 나오고 그러셨는데 왜
이동준 씨는 오늘 또 이렇게 손, 목 이런 데 뭐 많이 하고 나오고. 이렇게 금붙이 많이 하고 그러면 시원합니까? 좀 무겁죠. 근데 저 시계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 네. 역시 운동을 많이 하셔서 태권도 그럼 또 우리 이동준 씨인데 그 언제부터 태권도 하셨습니까? 저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요. 86년도 2월 26일까지 했습니다. 그 태권도 선수로 쭉 생활하시다가 이 배우 하시기 전에 공백 기간이 좀 있으셨죠? 네, 이 배우 하기 전에 제가 직장을 다녔었죠. 네, 어느 직장 다니셨어요? 아마 안 믿어질 겁니다. 저 은행 다녔습니다. 근데 영화 배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가까운 형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원래 이 연예인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데다가 제가 은행에서 근무를 하니까 저를 자꾸 바람을 놨어요. 너 은행. 그러니까 오늘 보고 싶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바로 그 형님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은행원 이동준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렇게 스타가 됐는지 그 시절로 한번 가봤습니다. 네. 늦가기로 연예계에 데뷔하여 89년도 대종상 신인상을 수상한 이동준. 한때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로 세계대회를 석권했던 그가 이제는 영화계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야망을 키우고 있다. 그런 그가 영화배우로 데뷔하기 전 독립군 생활을 했다는데 대학을 졸업한 나는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충북은행에 입사했다. 정상수 씨 저기 좀 봐. 이준이 오늘도 또 졸고 있네. 청각이 왜 저러지? 운동만 했던 탓에 자연 은행인의 흥미를 갖지 못했던 나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해 주었던 사람은 김재국 형. 형은 나를 종종 찾아왔다. 네, 감사합니다. 충무은행 이동준입니다. 본점 감사직 김 부장인데요. 특별 근무 점검에 전화했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근무지 이상 없습니다. 형은 내가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이었다. 형은 내게 영화배우가 될 것을 권유했고 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형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날 형의 제안은 내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고 난 고향 청주를 떠나 낯선 서울로 향했다. 서울에서의 거처는 압구정동에 있던 형의 아파트. 그러나 그곳엔 형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것도 청락들만. 그래서 우린 스스로를 독립군이라 불렀다. 화가지망생 김손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국정, 권투 세계 챔피언 박찬희, 그리고 독립군 대장 김재구.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그들과 함께 난 배우의 꿈을 키웠고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 제 동생인데요. 감독님께서 영화배우로 한번 키워주십시오. 내가 지금 작품을 하나 구상 중인데 그때 연락을 드리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먼저 좀 일어날게요. 예. 난 재국영의 소개로 그 유명한 김호선 감독님을 소개받았고 그 만남은 내 가슴을 부풀게 했다. 형 됐어. 정말 고마워. 그래, 잘 될 거야. 열심히 할게. 그러나 배우의 길은 생각같이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나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희망보단 절망만이 더 크게 느껴졌다. 아니, 동준아. 너 어서 이렇게 많은 술을 마셨어? 형,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차라리 구두 닦기 나는 게 마음 편하겠어. 무슨 말이야? 동준이, 너답지 않게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해보자고. 형은 그런 나를 마치 친동생처럼 걱정해 주었고 내가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그는 나의 중심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의 사업이 기울어 관리비를 몇 달치 내지 못한 탓에 전기가 끊어졌다. 전기를 끊으면 어떡해?
총각들끼리 싸는 게 불쌍하지도 않나? 잘 먹죠? 혼자가 아닌 넷이라는 건 참으로 큰 힘이 됐다. 비록 형편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우린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우리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고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 독립군도 해체될 때가 온 것 같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면 다시 만나자. 지금 됐습니다. 우리가 뭐 죽으러 합니까? 됐다. 인생 풀어. 그래. 자, 우리 화이팅이나 합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성공하면 다시 만나자는 제국이 형과의 약속. 이제 더 늦기 전에 힘을 만들고 싶다. 아니, 독립군이라고 해서 뭐 수염 붙이고 막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으로들 나올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성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제 형님이 저 때문에 이제 그 결혼도 안 하셨거든요. 결혼 안 하시고 저하고 살다 보니까 주위에 좀 어려운 사람들, 사실 여기 나왔지만은 화가도 있고 권도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찬희 선수네요. 네, 그때 당시에 박찬희 선수는 결혼을 했었지만은 또 사업 관계로해서 또 집을 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독립군이라는 자체가 집을 나와서 바깥에서 자기 의지대로 한번 나름대로 커보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형편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을 만나가지고 원래 형님은 저 때문에 같이 둘이 사는데 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친구들 들어와서 살게 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럼 그 생활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4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독립군 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다음에 다시 못 만나셨어요, 그러면요? 헤어지고 나서는 그때 이제 미국을 가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간 다음에는 전혀 연락이 안 됐단 말이죠? 예, 못 만났죠. 예, 그러면 지금 그 선배님이 뭘 하고 계신지 네,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동준 씨, 김재국 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실은 그분의 형님이신 김재영 씨께서 충북 도교육청에 근무하셨다는 사실, 그것뿐이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충청북도 교육청인데요. 이곳에 들어가서 그분이 아직도 근무를 하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영 씨요?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저쪽에 한번 알아보시죠. 아시는 분이 계신가? 혹시 김재영 선생님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죠. 제가 그분을 찾고 있는데 어디 지금 계신지. 그분이 그 전에 중등교육과에 계시다가 지금은 현재 단재교육원에서 한 2년 6개월 근무하셨고 지금은 어디 곳에 계세요? 지금 진천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세요, 장학사님. 아, 진천교육청이요? 안녕하세요. 저기 말씀 좀 여쭙겠는데요. 혹시 김재영 선생님께서 어디 저기 계신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김재영 선생님 맞으세요? 저희 KBS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혹시 동생분이 김재국 씨? 네, 맞아요. 맞으세요? 저기 혹시 그 탤런트 이동준 씨 아시죠? 이동준 씨와 김재국 씨가 이렇게 각별하게 친한 사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금 김재국 씨 굉장히 찾고 계셔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뭐 말씀 들으니까 뭐 외국에 나가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혹시 어디 지금 계세요? 88년에 미국에 나갔다가 예. 지금 들어와가지고 건설 회사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계세요? 서울에 있어요. 이동준 씨,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무역센터 앞인데요. 아마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 앞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런데 김재국 씨의 사무실이 바로 무역센터 앞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 5층인데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 씨가 외국에 나가셨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서울 하늘 안에 살고 계시네요. 501호니까요. 여기거든요. 네, 성인건설 주식회사. 들어가 볼게요. 실례합니다. 저기 김재국 씨를 만나뵈러 왔는데요. 저 KBS에서 왔거든요. 지금 계신가요?
접촉할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 안쪽에요? 안쪽으로. 아이고 남자 저기 안녕하세요. 저기 김재국 씨 좀 만나뵈러 왔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회장실로 들어가시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동규 씨, 저 안에 계신가 봐요. 이제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먼저 들어가 버리셨어요. 실례합니다. 저기 김재국 씨가 어느 분이세요? 예, 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에요? 예? 많이 변했네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에요? 네, 네. 많이 변하셨네요. 저 당시, 그러니까 헤어질 당시는 머리숱도 좀 많고 그러셨나요? 예, 머리 스타일이 지금 바뀌었네요. 보니까 헤어질 때는 이 머리가 숱이 그때도 없긴 없었는데 앞으로요. 네. 이 옆머리를 길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빗을 항상 꽂고 다녀야 됩니다. 바람이 날리면은 이렇게 하고 가만히 서 있다가. 오늘은 빗을 안 갖고 나오시겠네요. 예, 아니 지금 보니까 뒤로 완전히 넘기셨네요. 그러니까요. 머리카락으로. 지금 비밀의 문 뒤에 와 계십니다. 직접 나와주세요. 만나보죠. 네, 앉아주시죠. 어디 지냈어요? 잘 되셨네요. 손 지금 괜찮으세요? 손 팍 부딪히는데 뭐. 야. 머리가 더 빠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빗 안 갖고 나오셨죠? 네. 네, 그 성공하면은 다시 만나자고 그랬다 그러는데 네네. 그 언제 만나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직 성공을 못 하신 건가요? 그러면? 한 연말쯤에서 예. 그래서 만나려고 이제 마음에 저긴 했었죠. 아, 그러니까 우리 김재국 선생님과 그 독립군들을 네네. 올 연말에 만나려고 했는데 네. 이동준 씨가 찾는다. 예. 그 전화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저 처음에 깜짝 놀랐죠. 예.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좀 잡았으니까 연말쯤에는 이제 동준이 해서 다 만나가지고 이제 뭉치자고 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셨더라고. 근데 외국을 나간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서도 잠깐 나갔다가 이제 그 당시 헤어지고 이제 뭐 새 출발도 할 겸해서 사업부처에 나갔다가 예. 한 1년 정도 바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던 그 이동준 씨 또 은행에 근무하셨는데 왜 이렇게 배우가 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80년도 초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권투가 인기가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 이제 동준이가 태권도 참 운동 잘했는데 같은 그 이제 동생들 중에서도 이제 뭐 권투 챔피언도 있고 나름대로 놀러 가더라도 그 친구들은 이제 뭐 팬이라고 사인도 받고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동생인데 운동으로 하나 뭐로 하나 못할 게 없는데 아까 아쉬움도 좀 있고. 네. 예. 또 동준이가 이제 태권도라는 게 끝나고 나면 큰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특기가 썩기도 아깝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특기도 이제 개발하고 또 끼가 있으니까 원래 못 이제 이겼냐고. 제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기 전에요. 청주에서도 형님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제가 운동할 때요. 저 세계선수권대 뛰기 전에 형님은 자전거 타고 쫓아오고 저는 이제 그냥 뛰고 제 실력을 너무 잘 아시고 형님 되시는 분도 무슨 운동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형님도 권투하셨죠. 그러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좋아하시니까 운동하는 후배 또 이렇게 아껴주고 싶은 마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결혼은 하셨습니까? 그건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방청석에서 탄성이 나오는데 어떤 탄성일까요? 그게 궁금한데. 네? 어쩌다가 못하셨어요 아직? 바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생각만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모든 게 제 책임이라고 제가 돌리고 싶거든요. 이동준 씨 물론 결혼하셨죠? 저는 결혼을 했죠. 예. 저는 결혼했는데 저 때문에 결혼을 안 하시고 저를 사실 제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서 계속. 아까 보니까 그 독립군 생활을 저희가 잠깐 봤는데요. 그 친형제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데리고 계셨어요?
워낙 이제 뭐 동생들 좋아하고 예. 또 동준이랑 이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또 이제 형이랑 찾아와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 남자들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얘기 좀 해주시죠. 동준이가 한번 해봐라. 사실 이 남자들끼리 사는데 네. 먹을 때는 좋은데 치울 때가 제일 나쁘더라고요. 예. 근데 이 같이 살다 보면 선후배 이 체계는 서로가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인테리어 하는 국정이 형이 주로 밥은 거의 했거든요. 아까 그 네. 화면 보니까 뚱뚱하신 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밥을 요리를 주로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설거지 같은 거 많이 하고 형님도 가끔 하십니다. 네. 하셔가지고 같이 요리 만들고. 그런데 이제 먹는 것도 있지만 그 사시던 아파트가 몇 평이셨어요? 우리가 3번을 옮겼어요. 네. 아파트를 3번을 옮겼는데 처음에는 반포에 살다가 거기서 살다가 전기가 끊겼어요. 가스가 끊기고 그래서 빠나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빠나가지고 아까 촛불 네. 켜는 거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동부이천동 가서 살다가 동부이천동에서 또 압구정동으로 또 옮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압구정동에서 결국은 우리가 전부 다시 잘 돼서 만나자 해서 압구정동에서 해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면은 좀 이제 지저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침에 이렇게 나갈 때 이 목욕탕, 화장실 네. 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곤란했죠. 예. 한번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후배가 들어가 있으면은 참 나오라고 야박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참는 게 그때 애로가 많았죠. 우리 김재국 씨께서는 그 같이 생활하던 독립군이요. 독립군 대장이셨으니까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파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변함없으십니까? 예. 네. 물론 두 분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만나셔야죠. 네. 네, 여러분 보시면 악수 한번 해주시죠, 두 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파티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어디서 할 건가요? 제가 결혼했으니까 예. 저희 집에서 해야죠. 그러면 이 자리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요?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 식구들이 예. 나머지 독립군들이 와야 되는데. 독립군이요? 독립군은 항상 잠입을 해옵니다. 네, 나와주세요. 독립군이 오셨습니다. 인테리어 하고 있고요. 혹시 그림 그리냐? 자, 그 파티의 메뉴는 뭘로 하고 싶으세요? 음식 주방장에 있습니다. 고등어. 그내 전공입니다. 제일 잘해요? 그럼 술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술은 오늘 소주가 최고. 소주. 그러면 네 분만 하실 겁니까? 오시겠어요? 네, 우리 분들 들어주십시오. 네, 빨리 마무리를 해야죠. 네. 자, 이동준 씨의 이런 만남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내 친구들은 지금 과연 뭐 하고 있을까? 그 얼굴이 좀 그려지네요. 네, 여러분도 친구가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간에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요? 네, 지금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